안녕하세요. 드럼창고 장문석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마커스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이번에 새롭게 프로사운드라고 하는 드럼을 출시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한 2주째, 2주 정도, 2주 맞네. 2주 정도 쓰고 있는데요. 이제 2주 정도 써본 소감과 함께 이제 마커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프로사운드라고 하는 모델을 소개도 하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꽤나 괜찮은 인상을 받았고 좀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되게 좀 완벽하게 얘만 갖고 있는 특별한 장점들이 몇몇 개가 있고 그게 좀 아주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와, 이 가격대에 이런 소리? 이 가격대에 이런 걸?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마커스라고 하는 브랜드는 이제는 좀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체감하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뭐 100만 원 초반에 아니면 뭐 100만 원짜리 드럼 뭐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마커스라는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건 뭐가 좋고 얘는 뭐가 좋고 얘는 어디 회사 거고 어느 브랜드 나라 거고 그다음에 이 마커스는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뭐란 말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커스를 설명하면은 이제 괜찮네요 하면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한 반, 나머지 반은 원래 옛날부터 있어왔던 그런 브랜드가 좋을 것 같아요 라면서 이제 선택을 안 하신 분은 반 이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마커스를 저희가 설명해야 되고 소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한 1년 전만 해도. 근데 마커스 드럼이 지금 판매량이 좀 많이 옛날보다 1년 전보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한테 전화해서 마커스 300 주문하려고요, 마커스 500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커스 뭐뭐 하면서 이제 브랜드와 모델명을 찍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있나요? 나 이거 살려고 하는데. 아니면 뭐 이런 거죠. 뭐 한 150만 원 정도에서 드럼 맞추려고 하는데 마커스도 괜찮고 뭐 다른 것도 추천해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커스가 1년 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구나. 그리고 많이 알려졌구나. 그리고 그렇게 알려지면서 좋은 소문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브랜드와 모델명을 찍고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마커스가 1년 새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뭐 이제 와서는 마커스라는 브랜드는 그래도 이제 선택하는데 크게 리스크가 없는, 누군가가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누군가가 그거를 그 돈 주고 왜 그걸 샀어? 이런 소리는 이제 안 들을 단계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뿌듯한 면이 있고,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뿌듯한 면이 있고, 이 사장님 자체가 사장님이 드러머예요. 그리고 사장님의 아버지도 드러머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잘 없는 2대째 드러머인 거잖아요. 그런 내공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특히나 이 사장님이 드럼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드럼 쪽으로는 어떤 수고를 하는 게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다 녹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칭찬할 만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이 마커스의 프로 사운드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쉘마다, 그러니까 인치마다 재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음을 내야 되는 10인치는 더 고음을 잘 낼 수 있게 버찌를 섞었고, 일반적이면서 중간적이고 약간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12인치한테는 메이플을 섞었고, 그리고 저음을 많이 내야 되는, 저음을 더 잘 낼수록 좋은 그런 게 플로어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음을 내는 걸 훨씬 더 잘하는 마호가니를 섞었습니다. 베이스도 당연히 저음을 많이 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마호가니를 섞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면서 가장 좀 풍성한 사운드를 내야 되는, 울림적으로 그 스네어한테는 올 메이플을 줬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세계 최초 뭐 이런 건 아닌 거 아시죠? 이거는 몇몇 브랜드 있지만 그래도 가장 유명한 건 펄의 레퍼런스, 그러니까 펄의 마스터웍스라고 하는 제일 높은 1000만 원 조금 넘는 그 드럼 하나 밑에 거, 레퍼런스가 요즘 한 쉘팩으로 7, 800 정도 하거든요. 그 드럼이 이런 식으로 쉘마다 재질을 바꿔가면서 시작 음부터 끝나는 음, 높은 음부터 낮은 음까지의 그 범위를 이렇게 더 넓힌, 일반적인 한 수종을 쓰는 드럼들보다 더 넓힌 그런 드럼으로 유명한데, 그 정도는, 그러니까 7, 800 정도 줘야 사실 그런 걸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좀 고급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드럼을 써볼 수 있는 건데, 마커스가 이번에 160만 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그 드럼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버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원래 10인치에서 보통 나는 것보다 조금 더 하이 음이 나고, 이게 메이플이어서 가장 좀 중간적인 음이 나고,
플로어탐이 진짜 좀 감동이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드럼을 오래 써보셨거나 뭐 이런 분들 아실 텐데 플로어탐이 사실 튜닝을 다 했다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튜닝을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군데군데 이렇게 헤드가 울어 있거든. 왠지 튜닝을 했다고 하면은 팽팽하게 쪼여져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다 쪼여져 있는데 플로어탐은 뭔가 이렇게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이렇게 풀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풀려 있으면 그쪽 이렇게 풀려 있어도 튜닝이 되는 건가요? 하면은 사실 헤드적으로 봤을 땐 튜닝이 안 된 건 맞아요. 그렇지. 다 똑같은 장력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팽팽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울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그쪽이 지금 튜닝이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튜닝이라고 드럼에서 튜닝이라는 거는 각 헤드의 장력이 다 똑같아서 서로 같은 힘으로 당기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왜 그래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드럼 그러니까 각 파트마다 플로어탐이면 플로어탐, 10인치 탐이면 10인치 탐 각자 자기가 해야 될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온전하게 100% 잘 그러니까 수행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플로어탐을 똑같은 장력으로 똑같은 세기로 똑같은 음으로 얘를 다 맞추잖아? 그러면은 플로어탐이 소리가 동 하고 꺼져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내려가야 된다고, 장력이. 더 텐션이 내려가야 된다고. 근데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얘가 풀려. 한두 군데 풀리게 돼 있어. 그래서 되게 큰 공연을 하는 진짜 유명한 프로드러머들 튜닝 다 했다고 하면서 이제 공연 전에 그러니까 리허설 다 끝나고 이제 본 공연 전에 가서 이게 탐을 쳐보잖아요. 그리고 튜닝 상태를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열에 한 8명은 플로어탐이 한두 군데가 이게 울어 있어요, 피가. 그러면 이거 튜닝 안 된 거 아니냐? 아니야. 피적으로 봤을 때는 튜닝이 안 된 거지만 전체적으로 이 플로어탐이 해야 될 역할에서는 그렇게 한두 군데가 풀려야지만 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야 소리가 웅 하고 떨어진단 말이야. 플로어탐은요, 필인을 했을 때 필인의 가장 마지막에 꽂히는 드럼이기 때문에 엉 하고 이렇게 울림이 가면 안 되고 돔 하고 이렇게 약간 베이스까지는 아니지만 베이스 드럼에 거의 준하게끔 소리가 하고 꺼져야 된단 말이야. 얘가 울리면 지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두 개 풀리는 거예요. 자, 말이 길었어요. 얘는 마호가니 쉘을 썼어요. 눈으로 보여. 마호가니 색깔은 이제 약간 고동색처럼 진한 색이니까 메이플이나 버치는 사실 색깔적으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다 밝은 나무거든. 근데 마호가니는 딱 쓰면 바로 보이죠. 어쨌든 이 마호가니를 썼는데 이 마호가니를 쓴 게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예. 얘들이 튜닝이 다 됐어. 그러니까 장력이 다 쪼여져가지고 다 팽팽해. 근데도 음은 뚝 떨어져. 이거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버치나 메이플 들으면서는 사실상 어려워요. 물론 스니어 웨이트나 테이프나 뮤트링이나 이런 걸 이제 써가지고 제품을 써가지고 만들 수는 있죠. 지금 얘처럼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진짜 튜닝만으로 그런 뚝 떨어지는 플로어탐 소리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거든요. 근데 마호가니 재질이 그걸 가능하게 했어요. 이건 진짜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칭찬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얘가 100% 버찌가 아니에요. 포플러 플러스 버찌입니다. 얘도 100% 메이플 아니에요. 포플러 플러스 메이플이에요. 얘도 100% 마호가니 아닙니다. 포플러 나무 4겹 플러스 2겹의 마호가니. 스네어만 100% 올 메이플이에요. 베이스도 포플러 4겹에 마호가니 2겹이에요. 자, 이게 사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에요. 펄의 레퍼런스, 아까 얘기했던 7, 8만 원짜리 하고 있는 이런 쉘마다의 재질을 다르게 해서 한 드럼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성공적인 드럼. 그 드럼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드럼은 100% 버찌, 100% 메이플, 100% 마호가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좋긴 좋은데 이게 서로 완전 다른 쉐이드이기 때문에 오는 이상한 이질감이 있어요. 그걸 단점으로 지적하는 브랜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DW 컬렉터 같은 경우는 컬렉터의 SSC라고 해가지고 걔네는 쉘 재질을 바꾼 게 아니라 나무의 그 접합되는 각도를 바꿔서 음을 더 높이거나 음을 더 낮췄어요. 근데 지금 이 마커스의 프로 사운드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수종이 있고 몇몇
까지만 이제 바꿔가지고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되게 좀 통일된 음색이 있으면서 음역대는 쫙 벌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칭찬할 만한 부분이에요. 아주 칭찬할 만한 부분이고, 특히나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냐면 전공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전공하신 분들 보통 메이플이나 버치 드럼 쓰고 계실 거예요. 뭐 등급은 다르겠지만, 브랜드 다르겠지만. 근데 이런 서로 다른 수종을 썼을 때 어떤 식으로 소리가 벌어지고, 이렇게 플로탐에다가 저음을 잘 내기로 유명한 그런 나무를 쓰게 되면, 마호가니를 쓰게 되면 소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한 번 쳐보고 나 쳐봤으니까 대충 알겠어, 약간 이런 거 말고, 그렇게 얄팍하게 말고 쭉 써보면서 6개월, 1년 써보면서 얘는 이러네, 이렇게 깊게 알아갈 만한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됩니다. 좋은 교보제가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많은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어요. 사실은 160만 원에 이런 소리가 없어, 이런 울림이 없어. 근데 특히나 그 와중에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게 튜닝을 해놨는데, 이게 피가 지금 여기 꽂혀 있는 피가요, 사실 안 좋은 피예요. 이게 그 마커스에서 기본으로 그냥 주는 중국제 레모. 사실 중국제 레모는 저희 같은 드럼 창고 같은 곳에서는 좀 안 쳐주는, 좀 아쉬운, 그런, 웬만하면 이제 드럼 판매할 때 예산이 너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헤드를 싹 바꾸시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거든요. 웬만하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튜닝해가지고 출고를 해요. 그래야 이제 이 드럼이 갖고 있는 최상의 소리를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사실 드럼 창고 원래 스타일로는 싹 다 바꿔가지고 레모 US 이제 정품으로 해서 바꿔서 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냥 마커스 기본 헤드를 꼈어요. 왜냐면은 사실 그때 레모 헤드가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있어요. 근데 그땐 떨어져가지고 바꿀 수가 없었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기본 헤드를 꼽은 건데, 기본 헤드를 꼽으면은 소리가 엄청 좋지는 않겠지. 어느 정도 이제 헤드가 깎아먹는, 원래 소리에 좀 이제 마이너스 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하로 좀 소리가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튜닝을 하고 딱 쳤는데, 이 방출감이, 이 울림이, 이거는 일단은 160만 원에서는 당연히 적수가 없고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고, 그 그레치의 카탈리나 메이플, 또 펄의 디케이드, 이런 애들보다도 얘가 더 높은 등급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이제 살짝 넘어가면은 소노 AQ2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AQ2를 좀 넘어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방출력이나 이 울림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AQ2를 좀 넘어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영상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그냥 AQ2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경험하러 오시거나 어디 가서 칠 때 장윤석 대표가 AQ2 정도 한다니까 AQ2 정도 하겠지라고 하면서 딱 치면은 AQ2보다 좋은데? 라고 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사실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등급을 매기고 싶어서 AQ2 정도 합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그냥 가감없이 얘기하면은 AQ2보다는 좀 위고, 리나운이나 그 이제 한 300~400만 원짜리 드럼들보다는 조금 아래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드럼이 맞고 되게 좀 퀄리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할 부분이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피니시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외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고급스러워 보이나요? 요게요, 커버링 피니시입니다. 그러니까 PVC예요. 드럼에서 사용하는 피니시가 몇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저렴한 단계입니다. 이제 PVC가 시트지예요, 사실은. 이 시트지인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영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얘를 보잖아요. 이게 지금 길목에 있다 보니까 되게 좀 있어 보여요.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시트지 안에서 또 등급이 있어요. 조금 이제 저렴한 시트지가 있는가 하면 좀 더 비싼 시트지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좀 우세하거나 아니면 재질적으로 좀 우세하면 좀 시트지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재질적으로 좀 많이 얇고 디자인적으로도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시트지는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그런 시트지는 보통 100만 원대 초중반에 많이 사용되는 시트지고, 좀 이제 고급으로 좀 올라갈수록 이제 고가의 드럼들도 시트지를 사용하죠. 참고로 각 브랜드의 최고급 단계 드럼들도 시트지를 사용하고 있는 옵션이 있어요. 이제 커버링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 커버링 옵션이 뭐 DW 컬렉터도 있고, 당연히 그렇지 USA 커스텀도 있고, 다 있어요. 모든 브랜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의 최상위 드럼을 쓰고 싶은데 그 와중에 한 몇십만 원 좀 절약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피니쉬에서 좀 이제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죠. 커버링을 선택함으로써. 근데 그때 그러면 그 최상급 드럼들이 사용하는 시트지는 어떤 시트지일까요? 네, 고급 시트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00만 원 초중반에서 쓰는 그런 시트지랑은 아예 달라요. 두께부터 시작해서 디자인까지 아예 다릅니다. 지금 이 마커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나뭇결처럼 보이는 이 시트지는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꽤나 시트지 안에서는 좀 등급이 있는 시트지를 썼어요. 그래서 외관적으로도 물론 이런 무늬 갖고 있는 나무를 쓸 수는 없어요. 이 가격대에 불가능하죠. 완전 불가능해요. 그건 시장 초기에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지만 최대한 그래도 되는 것처럼 좀 따라가고 싶다라고 해서 나름의 이제 선택을 한 게 이건데 저는 아주 잘 선택하신 거라고 봐요. 이게 오며 가면 뭐 2주 넘게 2주 조금 넘었네요. 왔다 가면서 계속 보는데 하나도 이게 160만 원짜리로 보이지 않아. 한 200만 원 후반대에서 300만 원 초반대 정도의 드럼처럼 보여.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은 이 드럼 바닥에서는 좀 꾼이라면 꾼이잖아요. 웬각 걸 봐왔고 지금도 계속 보고 있고 조립하고 있고 튜닝하고 있고 납품하고 있고 그런 제 눈에도 이렇게 좋아 보이면은 사실은 진짜 선택을 좀 잘한 거죠. 피니쉬도 색깔이 제가 알기로 2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색깔은 안 봤어요. 이거밖에 못 봤는데 일단 어차피 그레이드는 같을 테니까 저는 굉장히 선택을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분이 드러머이기 때문에 이 사장님이 드러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칭찬할 부분은 또 있어요. 이게 역시나 이것도 드러머니까 가능한 건데 이 스네어가 이 다이캐스트 우프입니다. 예. 우프 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다이캐스트 우프라고 해서 약간 이런 얘는 플랜지 우프예요. 플랜지 우프는 보통 이건 트리플 플랜지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냥 플랜지 어쨌든 플랜지예요. 플랜지는 그 프레스기에다가 그 얘를 이 쇠를 넣고 프레스로 빵 찍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이캐스트 우프는 틀에다가 쇳물을 부어서 걔를 굳혀요. 그 다음에 틀을 깨서 만드는 게 이제 이런 다이캐스트 우프거든요. 이렇게 다이캐스트 우프는 당연히 더 두껍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냥 두껍고 견고하면서 좋다 이게 아니라 이 다이캐스트 우프를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성향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떡떡이 떡 하고 한 방에 그냥 소리가 딱 끝나는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떡 이렇게 한 방에 소리가 딱 끊어지는 그런 소리를 내려면은 이런 다이캐스트 우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다이캐스트 우프여야지만 그 소리가 된다 이건 아니지만 다이캐스트 우프를 썼을 때 확실히 그런 소리를 만들기가 용이합니다. 실제로 얘도 엄청 떡떡거려요. 물론 메이플 재질인 거 100% 올 메이플인 것도 그 역할을 하지만 이 다이캐스트 우프로 소리를 이렇게 자녀 음을 눌러주는 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다이캐스트 우프를 이렇게 채택한 거 다른 건 다 아닌데 얘만 다이캐스트 우프를 채택한 것도 저는 이것도 되게 이분이 확실히 그냥 드럼을 조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드럼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또 본인이 드러머여서 확실히 드러머들이 뭘 좋아하는지 특히나 대한민국의 드러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자, 칭찬할 만한 부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칭찬할 만한 부분만 있냐 아니면 단점도 좀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걸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마감이에요. 이런 쇠 부분,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런 뭐 이게 볼트 쓴 거, 또 러그 쓴 거. 참고로 이 러그도 역시나 이거 러그도 약간 어긋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약간 이거 돈 주고 그 돈을 따로 좀 더 주고 해야 되는 옵션이에요. 옵센 러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디자인적으로도 더 수려해지지만 소리적으로도 더 떡떡거려집니다. 소리적인 이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더 주고. 근데 이거를 기본으로 이렇게 해줬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를 더 높였다. 근데 소리를 좋게 하려고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소리에 가까워지게 하려니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사장님이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마감이에요. 이 쇠, 특히나 이 금속 부분의 마감이에요. 금속 부분의 마감이 확실히 조금 얄팍해요. 그러니까 쇠가 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마감 처리 부분이 이게 확실히 쇠 함량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마감이 조금 매끈하진 않아요. 그 우리가 보통 메이저 브랜드에서 펄이나 뭐 특히 일본 브랜드들이 그런 건 잘해요. 그런 대형 브랜드들에서 보던 그런 마감보다는 좀 떨어져요.
근데 저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이 부분이 원래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로 해결해야 됩니다. 네,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팔아서 더 주문량을 크게 공장한테 줘서 단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부품의 단가를.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퀄리티의 더 윗단계의 그 부품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선순환으로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이런 더 좋은 퀄리티의, 더 높은 퀄리티의 이제 부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면은 이런 부분은 자동으로 좋아져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그런 브랜드가 국내에 있습니다. 네, 어디라고 말은 안 할게요. 근데 그 부분에 그 사장님의 그 의중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야 그래도 우리 회사 이름 달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내 이름 석자 걸고 지금 이 브랜드 만들고 있는데 이런 좀 마감 좀 거칠거칠한 이런 쇠를 쓰면서 내 이름을 걸 수 있을까? 안 돼,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차라리 돈을 더 쓰고 말지 해가지고 돈을 써. 그러면 이 마감이 좋아집니다. 마감이 좋아지는데 원가가 올라가죠. 원가가 올라가면 소비자가가 올라가요. 그렇게 소비자가가 올라가서 최종적인 소비자가가 결정이 되면은 그 가격에 그 브랜드를 선택하기에는 다른 그레치나 펄이나 타마나 소노나 이런 잘하고 있는 브랜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굳이 그 브랜드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그 브랜드가 팔려요? 안 팔리지. 안 팔리지.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 퀄리티 유지하려면 내가 계속 돈을 써야 되고 근데 얘가 안 팔리니까 제품 재고는 쌓이고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 마커스처럼 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써. 그 부분은 그냥 투자야. 써. 근데 사실 이런 마감, 쇠 두께 이런 부분은 사실 꾼들이나 보는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고 알아차리는 부분이에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캐치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부분이 일반 소비자한테 불편을 주지 않아. 이게 마감이 이렇다고 막 하다가 깨지진 않는다고, 기능을 못 하진 않는다고. 근데 굳이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한 100에 한 두세 명밖에 없는 데다가 돈을 쓰느니 그런 부분에서는 원가를 줄여서 아끼고 티가 날 수밖에 없는 또 악기의 어떤 핵심적인 소리죠.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원가 저감을 안 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한 가격을 낮춰서 원가도 낮추고 소비자가도 낮추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많이 받게 해서 많이 팔리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주문을 크게 늘려서 이런 퀄리티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마커스가 그 생각이거든요. 이게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커스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어떤 마감적인 아쉬운 부분은 그냥 내비두면 돼요. 시간이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커스를 좀 좋아해주고 소문 내주고 내가 그거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 내가 어디 리뷰 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 아니면 내가 어디 교회 산다길래 추천했는데 가서 써보니까 좋던데? 라고 하면서 마커스 드럼이 이미 1년 새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서 더 많이 판매될 수 있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꽤나 그래도 이제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자기들이 뭔가 하려고 했을 때 크게 구애받지 않고 돈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은 이런 마감적인 부분은 알아서 시간이 해결해서 결국엔 펄이나 타마나 그런 애들처럼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단점이긴 지금 이 2024년 10월 이 타이밍에는 단점이긴 해요. 단점이긴 한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해결될 부분이라 그냥 우리가 참고 좀 응원해 주면서 써주면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점이나 사실은 단점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드럼이 자기 기능을 하기 위한 악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는 하나도 원가 절감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좋아요. 굉장히 좋고 특히나 이 프로 사운드는 진짜 사운드의 방출력이 그 밑에 있는 500이나 300이랑 아예 다르더라고. 그래서 좀 감동이 있었어. 300에 500은 진짜 많이 팔아봤고 튜닝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소리를 너무 잘 알지. 근데 그거랑 아예 다른 2단계 정도 위의 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추천할 만하고 특히나 한 160만 원, 200만 원 아래 단계에서 뭔가 드럼을 맞춰야 된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일단은 거의 1순위로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국산 브랜드는 아직 좀, 아니면 저는 원래 펄을 좋아했어요. 저는 옛날부터 소눈을 좋아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권하지 않을게요. 뭐 권하긴 하나 강요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 200만 원 아래 단계에서는 가성비가 제일 중요해요. 이 내가 돈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효용 가치를 가져오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가성비가 중요한 분들한테는 충분히 아주 잘 먹힐 만한 마케팅 포인트가 아주 확실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이고 모델입니다.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단점은 아닌데 저 혼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름에 좀 체계가 없달까? 아니 300, 500까지는 이해했어, 인정했어. 그럼 얘는 한 700 돼야 될 거 아닌가? 근데 갑자기 프로 사운드래. 물론 의도는 알아요. 프로들이 써도 전혀 부족함을 못 느끼게끔 소리적으로 아주 높은 퀄리티로 만들었다, 이 얘기인 거고, 소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고 투자도 많이 하셔서 그 이름에 걸맞는 건 맞는데, 근데 브랜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로 명명했으면 계속 숫자로 명명해야 될 것 같은데 300, 500, 그다음에 프로 사운드, 그리고 그 위에도 있어요. 뭐 프라, 뭐 VIP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그 부분은 마커스 사장님도 얘기했는데 마커스의 주력 모델이 아니에요. 마커스 선택하기 좀 그렇지. 아직 그레치도 있고 펄도 있고 뭐 많잖아, 유명한 애들. 그런 거 사고 싶지 나도. 그럼 이제 마커스가 그 윗가격대는 또 알아서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큰 숙제인 거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마커스의 주력 가격대는 이제 200만 원 아래 단계거든. 200만 원 그 아래 단계에서는 300이랑 500은 이미 판매량이 엄청 높아요. 지금 그냥 고객들이 알아서 그냥 300 주세요, 500 주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올 정도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 와중에 이 프로 사운드도 잘 팔릴 것 같아요.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소리 퀄리티가. 그리고 단점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굳이 단점이라면 약간 마커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업력이 아직 좀 짧다? 몇 년 안 됐다? 그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없어서 잘 나갈 것 같아요. 잘 팔릴 것 같아요. 저 이번에 네모 헤드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한 2주 정도는 기본 피 썼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된 네모 USAP로 써가지고 진짜 퍼포먼스를 한번 좀 느껴볼까 하는데, 그렇게 한번 느껴보고 또 생각이 달라지고 좀 저를 감동시키는 게 있으면은 제가 이례적으로 리뷰 영상 한번 더 찍을 의향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 방출력이 감동시켜. 이거 되게 고가에서나 느껴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여기서 나오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들어진 드럼이고 계속 응원하고 싶은 드럼이고, 응원하면 할수록 잘할 테니까. 그리고 몇몇 가지 이제 소소한 단점들도 계속 응원해주면 결국에는 판매량이 늘어서 해결될 거니까 좀 이 브랜드의 성장을 좀 지켜보고 싶어요. 응원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좀 마음을 열고, 그런 브랜드가, 신생 브랜드가 있는데 걔네가 좀 잘한다고 하던데 약간 걔네 괜찮다며, 이렇게 좀 좋은 마인드로 뭐 걔네 해봐야 뭐 얼마나 뭐 5년밖에 안 된, 6년밖에 안 된 회사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걔네 괜찮대 라고 하면서 좀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한번 열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분명히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응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얘네들이 이끌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약간의 기대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마커스의 프로 사운드라고 하는 새로운 라인업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제품, 더 재밌는 제품 있으면은 또 갖고 나와서 주저리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드럼창고 장윤섭 대표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